안녕하세요. 4월 16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신형 와코루입니다. 느닷없죠? 갑자기 무슨 신형 와코루냐 할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중요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종목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하락장에서 오히려 또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변화 감지 후에 주가의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뭐 이미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더 큰 하락을 잉태한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많이 수익들 내시고 또 정리도 많이 하실 걸로 봐요. 그래서 이번 하락에 어떤 종목을 잘 매수하고 또 어떤 좋은 종목을 더 기다려서 매수할 수 있느냐가 자산 제표, 본인의 자산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 주 말이다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초부터 생각 외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잘 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형 와코르는요, 지금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저평가된 자산가치 보고 종목이에요. 그래서 PBR 같은 경우 0.1에서 0.2배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인 종목입니다. 부동산 자산 공정가치가 5,440억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장부 가치가 너무 작죠. 안정적인 본업과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옷 분야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신형 와코르는 의외로 안정적인 본업과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또 제일 중요한 오너 3세 경영으로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너 2세까지는 완전히 정중동이었죠. 뭐 관심도 없었는데 오너 3세부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 관점의 가치투자 대상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부동산 활용 전략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 사주의 의지죠. 사주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 아마 오너 3세의 부분과 조금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과 경쟁 위험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배당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 필요하고요. 투자 시 개인의 위험 성향 고려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 가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적 관점에서의 투자 효용성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PBR을 분석해보면 PBR이 0.1에서 0.2배예요.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죠. 장부상 자본총액이 4,098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820억이죠. 근데 부동산 공정가치를 반영했을 때 가격이 5,440억입니다. 실질 자본 총계는 8,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괴리가 크죠. 10배 가까이 괴리가 큰 거죠. 시가총액하고. 잠재 수익률을 보시면 자산가치 대비 극단적인 저평가고요. 높은 잠재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매력적이에요. 떨어질 가격은 한정돼 있다고 봐요.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누가 주워가도 임자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오너들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물 출회될 가능성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그 막혀 있으면서 위쪽은 열려 있는 아주 희한한 주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관심이 오기까지 또 어떠한 극단적인 움직임이 오기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횡보 구름이 나오는데 이 구름에 어쨌든지 간에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보유 부동산 가치를 분석해 보시면은 서울 잠원동의 신형 빌딩, 서울 논현동의 신형 와코로 빌딩, 대전 신형 와코로 빌딩, 사당 이동 공장 건물 위치만 봐도 후덜덜하죠. 소위 말하는 뭐 노른자죠. 노른자, 강남의 노른자를 갖고 있고 총 4개의 핵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가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장부 가액으로 보면 956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정가치 총액이 5,440억인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죠. 만약 매각한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5배 이상의 숨겨진 가치가 있고 극단적인 회계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주가를 띄운다고 맘만 먹으면 이거를 자산 재평가를 실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경영진에서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경영인 같은 경우는 아주 관심이 없었죠. 어차피 자기 잘 보면 되니까. 뭐 기업 가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높은 매력도가 생겼습니다. 현금화 및 자산 활용 전략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방안을 움직여 준다면 주가는 엄청난 펌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매각이라든가 리츠 설립이라든가 리노베이션 후 임대 또 개발 사업 추진 이 부분 어느 하나만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경영자가 어떠한 경영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는 있죠. 그렇다고 뭐 쉽게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자산이 많이 활용이 된다면 굉장한 가치가 일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 플러스 부동산 수익도 안정적 캐시플로우 사업 다각화의 기회죠. 근데 제3 경영인이 지금 현재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겠죠. 주주가치 극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만약에 그 어떠한 정책적인 이점이 생긴다 그러면 충분히 변화할 가치성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시너지예요. 브랜드 파워와 유동력이 있죠. 뭐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합니다. 신형 아쿠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디가드라든가 샹티 제임스 딘 등 대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구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뭐 속옷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우리가 어째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죠? 시장 변화 대응 전략입니다. 기능성 홈웨어와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고급화 및 실용성 중심의 소비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성수동에서 어떤 팝업 스토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도 아마 3세 경영으로 바뀌고 나서의 어떠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웨어라든가 호웨이러블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세 경영과 지배 구조입니다. 이성원 대표이사의 경영 참여죠. 2014년에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해서 2018년에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이제 완전히 그 기업 전반에 대한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일선에서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배 구조는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우성화학공업을 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아쿠로 같은 경우 26.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아쿠로의 지배력은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면 경영의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고요. 장기적 비전 수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오늘 이세와 다르게 조금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어쨌든 그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종목입니다. 브랜드 혁신을 주도했죠. 70주년 기념 팝업 스토어도 운영했고요. 브랜드 헤리티지도 현대화했습니다. 또 소비자 경험 강화 전략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그 경영들과는 다르게 어떤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브랜드 혁신과 소비자 경험 강화에 70주년 기념 팝업 스토어를 열었죠. 그래서 성수동에서 비너스하고 무비랜드를 결합한 영화와 전시를 결합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0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됐는데 이런 움직임만 봐도 3세 경영인이 들어서면서 좀 새롭게 변화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브랜드 헤리티지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을 했고요. 브랜드 스토리를 강조하면서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경험이에요. 강남 신형 방지 팝업 또 전문가 피팅 서비스 개인화된 제품 추천으로 고급화 전략도 마을로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고요. AR 가상 피팅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피팅해보는 이런 내용들도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강화인데요. 친환경 소재도 사용하고 윤리적 생산 가능성 또 ESG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업으로의 가치도 어쨌든 계속 갖고 가고 있죠.
장기적인 기대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투자했을 때 자산 가치가 반영이 되느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정 가치 반영 시에 PBR이 상승하고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움직임이죠. 또 사업 다각화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가 패션 플랫폼 확장, 신규 브랜드 론칭.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손을 댄다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마찬가지죠.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자사주 매입, 어쨌든 뭐 유통 주식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를 다시 한번 펌핑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또 투자 리스크로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라든가 패션 트렌드 변화라든가 경쟁사 동향이라든가 규제 및 정책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자의 리스크로는 사실 별로 크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크진 않기 때문에 많은 고려사항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자 유형별 접근 전략을 보시면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가치 자산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 또는 성장 투자자는 브랜드 혁신과 사업 다각화 이런 데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치는 우리나라의 노른자 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치 상승하겠죠. 시대가 흐를수록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브랜드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의 가치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제 채널에서 초창기 때 올리기 첫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모코엠시스입니다. 모코엠시스인데 모코엠시스의 주가를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 처음 제가 매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311원부터 1274원, 12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모코엠시스를 왜 얘기하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매수 포인트에 들어온 이후로 주가 움직임을 보세요. 그죠? 주 기나긴 행보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펌핑과 함께 이 라인을 돌파하며 이렇게 수익 구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알토란 같은 수익을 줬죠. 근데 물론 기간이 걸려요. 이렇게 긴 행보형 구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물량이 없고 어떠한 움직임을 누군가가 주도하고 꽉 잡고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털어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 요새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걸 완전히 붕괴시켜서 다 떨궈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패턴과 또 하나는 이런 패턴입니다. 긴 장기 횡보 과정을 통해서 떨궈내는 거죠. 움직임도 없고 뭐 어떤 뭐 호재 악재를 반영하지도 않고 이런 움직임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점핑시키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주식의 두 가지 형태의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신형 와코르도 이런 종목 중에 하나로 전 판단이 되는 거죠. 보시는 대로 두 번째로 제가 그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초창기에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소프트캠프의 모습을 보실 때도 여기서 추천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 라인까지 두 군데 라인을 추천드렸는데 지금 흐름을 보세요. 계속적으로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행보를 보이다가 펌핑하는 과정과 함께 요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수익 구간을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어쨌든 그 거래량이 시중에 유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않은데 어쨌든 힘의 흐름이 한번 나오면서 변화를 예고한 종목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보세요. 이게 신형 와코르란 종목입니다. 신형 와코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여기입니다. 9,810원, 9,810원이고 또 9,160원과 8,500원이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보면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강한 하락이 있을 거로 전 판단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100%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장도 만약 이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얘도 위로 올라갈 거냐 아래로 내려갈 거냐 본다면 아래가 먼저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흐름상 장기 입형을 붕괴하면서 이 라인에서 또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그냥 작은 움직임으로 여기까지 8,500원까지 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흐름 후에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죠.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또 여태 지금까지 움직임,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미 기간이 상당폭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짐 세 달째가 다 와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서 어디서든지 간에 튀어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위치가 올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위치가 왔을 때 과감히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까지 이 종목이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악재가 있어야 되죠. 악재가. 그 시장 악재를 저는 이제 어쨌든 미증시 폭락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휘청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휘청일 때 왜 하필 이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이런 종목을 하냐 하는데,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수익을. 그죠?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어느 종목이든 물론 뭐 보기도 좋고 뭐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 신영 와코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이 두 종목을 보여드렸죠. 소프트 캠프가 됐든 모코 MCS가 됐든 이런 류의 형태의 주식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고, 이런 시나리오의 가치가 조금 있다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만약 하락장으로 돌변한다 그러면 모든 주식들이 레벨 다운이 될 겁니다. 레벨 다운 된다고 했을 때 이 신용 와코르라는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어떤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느냐 본다면 좀 힘들지 않냐, 그렇게 힘들지 않냐. 만약에 그럴 경우는 적극적인 뭐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군가가 요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돼 있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가치가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너가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뭐 수량도 없이 뭐 떨어지는 거야 뭐 의미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이 매수는 포인트는 한번 가져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 이렇게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시고, 언제 하시에 올라가도 의상하지 않은 지금 단계가 됐다. 요 단계까지는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영와코르에 대한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지를 해보시고 마음이 드시고 또 생각이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오히려 내가 하락장에, 오히려 나는 자산가치 있는 주식들이 하락장에는 오히려 빚을 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하면 이 신용와코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뭐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다른 흐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하락 후의 반등에서 많은 수익과 또 일정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적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만약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